NCS 기반의 병원 서비스 매니저 제29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병원 편의시설 관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데요. 병원 편의시설 관리는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관여해야 되는 업무가 되게 많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내용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꼼꼼히 같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병원 환경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겠죠. 자, 건축물의 상징성. 그러니까 병원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도 병원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병원처럼 무언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병원의 출입구,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다음 병원 간판이라든지 혹은 이제 병원의 여러 가지 사인판, 그 사인 안내판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하겠죠. 병원의 간판이나 전반적인 공간이나 그런 것들의 배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사실은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설립 시에 거의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이미 그 정착이 되어 있는, 부착이 되어 있거나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살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출입구 같은 경우가 항상 청결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병원은 요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많은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소독약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청결하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병원에 이제 뭐 간판 같은 경우야 이미 뭐 부착이 되어 있겠지만, 뭐 안내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안내판 같은 것들이 가끔씩 보면 뭐 밑에 받침이 떨어져 나가져 있다든지 아니면 삐뚤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직원들한테 꼭 살피도록 아침마다 관리를 해야 되겠고, 아침마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주변적인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도, 조명, 음악, 향기, 냄새, 색상, 소음, 전망,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거 외에 비시각적인 요인도 이 주변 요인에 포함이 되는데요. 병원에서 환자가 들어왔을 때 병원 실내가 너무 덥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병원의 조도,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이 배웠죠. 환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조도,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병원에서는 똑같은 클래식을 계속해서 틀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0분 기다리는 환자가 같은 음악을 두 번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훨씬 더 지루하다고 느껴지죠. 그 다음에 TV를 틀어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TV 같은 경우 이제 대체로 병원에 대한 홍보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유익한 채널들이나 뉴스들을 틀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의원에서 가끔 있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어제 못 본 연속극을 틀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선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거나 조심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병원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이제 병원 냄새라고 우리 보통 칭하는 그런 냄새들이 많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향기, 그리고 냄새,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제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위생적으로만 관리하도록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의 색상, 요즘 많은 병원들이 파스텔 톤 정도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음, 그 병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하고 그 위층에 어떤 뭐 운동시설이 있다거나 이러는 경우에 그런 소음들이나 진동들이 자꾸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병원의 전망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 가질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도 전부 환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요인으로 보면 직원들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게끔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그리고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 병원의 진료 과목이라든지 뭐 치료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잘 부합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환자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뭐 침 맞고 뭐 예를 들어 뜸을 뜬다든지 하고 물리치료하고 가시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 보면 환자들이 직원들보다도 더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딱 돼서 병원 문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바로 진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뭐 직원들 미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 스케줄 확인도 해야 되고 예약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데 환자들은 아무 안내가 없이 그냥 대기실에 그냥 앉아만 놓는 경우, 이런 경우들 보면 훨씬 더 지루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보다 더 먼저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이라도 건넨다든지 아니면 같이 들어가면서 차라도 한 잔 뽑아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저희가 진료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대기하실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관리를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해야 되겠죠. 자, 공간적인 요인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어떤 병원에서든지 병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진료 과목과 관계없이 굉장히들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하고 이제 그 외래하고의 거리가 멀어서 환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자리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병원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병원 인근에 세워놨는데 뭐 그 주차 위반 뭐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 환자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직원들은 가능한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병원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8대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3대를 세워놨다라고 하게 되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접근성, 편리성, 그 뭐 지하철에서 얼마나 가깝다든지 얼마나 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통편, 그 다음에 이용의 편리성, 그 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병원의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병원의 물리적인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앞에서 또 얘기했죠. 병원 건물의 외관, 그 다음에 내외부의 인테리어, 주차장이나 로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수 창구 혹은 뭐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들어와서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정면에 보이거나 우측에 보이는 것이 왼쪽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환자들로 하여금 편안한 시선을 갖게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의 동선이 반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직원들이 편리한 동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환자는 그 편리한 동선에 거꾸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동선이 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병원의 대기실 관리는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대기실 관리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료 장비에 대한 부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의료 장비에 대한 부분의 관리는 날마다 그 담당하는 직원이 이상이 없는지 일지를 쓰게끔 해야 되고, 특별히 이 부분은 전기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전, 누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지, 뭐 물을 사용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지 않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위험 물질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장비가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지,
많은 병원들이 의료 장비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는 신경을 쓰면서도 청결관리는 많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의료 장비의 청결 부분까지도 여러분은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나누어 주는 거죠. 자, 공간의 크기. 어떤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뭐 피부 관리를 한다든지 뭐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공간들이 너무나 작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이용할 때 옆에 있는 환자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환자가 작게 통화를 해도 다 들린다든지 그 환자의 조금 큰 숨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리적 환경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 병원의 편의시설들을 보면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도입되어 있죠. 그래서 뭐 그 제일 처음에 온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예 뭐 PDF 같은 것으로 문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처방전 같은 것을 직접 뽑기도 하고 주차증 같은 경우도 직접 뽑기도 하고 뭐 음료대 같은 경우도 혼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의 과정 중에 관여를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셀프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 세대들을 위해서 셀프 서비스 창구 부분을 셀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눈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셀프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불만을 줄 수도 있지요. 자, 대인 서비스는 우리가 고객 접점 부분 할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원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원격 진료를 허용어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점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죠. 자, 우선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대인 서비스 부분과 셀프 서비스 부분인데요. 대인 서비스 부분에서는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밑에 이제 직원들을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늘 관리할 때 환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환자가 가능한 한 우리 병원에서 한 번에 업무를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가 무엇을 물었을 때 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전부 매뉴얼화해서 직원들이 자주자주 숙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직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셀프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만 이용을 잘 못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그래서 인포메이션 데스크 혹은 원무 데스크에 있는 직원은 늘 셀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서 수시로 살펴서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 그런 부분들에게는 빨리 지원을 해준다든지 가서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자, 셀프 서비스 부분과 대인 서비스 부분이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병원의 편의시설의 종류를 보면 병동시설과 외래시설이 있잖아요. 자, 그렇죠?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에는 병동시설이 있을 것이고 입원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외래 시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들은 거의 대부분 병동이 없는 병원에서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 뭐 입원실은 아니고 그냥 회복실 정도만 있는 병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외래 시설의 관리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외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접수, 수납, 대기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래 시설 같은 경우 정말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수시로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내역들을 날마다 체크리스트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래 편의시설 중에서 뭐 대기실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이제 환자들이 문진을 하는 그런 공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외래 편의 시설을 앞에서 얘기했으니까요. 자, 화장실 같은 경우 보면 직원 화장실과 고객용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보면 환자들만 이용하는 화장실은 오전에는 깨끗했는데 오후만 되면 관리가 참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병원이 직원용 화장실과 환자용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한번 여러분이 이용을 할 때마다 이렇게 뭐 그 세면대라든지 이런 데들을 이렇게 물기가 막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닦고 나오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그래서 우리 병원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그 뭐 청소를 도와주는 분이라든지 전담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용하고 나오면서 그 당시에 생겼던 뭐 물이라든지 뭐 오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육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들이 잘 되어 있는지,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병원들도 있고 이래서 장애인들이 못 드나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이건 병원에서 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장애를 가진 분도 우리 병원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안내가 되어야 되겠고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화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병원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 전기기구가 많이 사용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대해서 언제나 대비하고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문제,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죠. 주차 문제는 특히 의원의 경우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상황도 여러분이 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해야 되느냐. 자, 환자가 병원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병원이 어떤 부분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조금 환자들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점점 더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병원 환경 관리가 우리 병원을 왜 중요한지, 병원에서 반드시 진료나 치료뿐 아니라 환자들이 심리적 안정까지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병원 환경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서 대인 서비스가 아무리 줄여도 줄여들지 않는 곳이 의료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대인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환자가 나가기까지 이 각각의 접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 이 편의시설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 자, 편의시설을 환자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열거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이렇게 서비스 매니저가 역할을 하나하나씩 해야 되겠습니다.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병원 환경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